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현충일 추념식을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벌어지는 각종 기념식을 저는 거의 다 빼놓지 않고 봤습니다. 그래서 아예 머릿속에 공식이 박혀져 있습니다. 첫 번째, 탁현민 류의 감상적인 이미지로 마사지한다. 두 번째, 때문에 그 기념식이 가지고 있는 이념적인 본질, 핵심은 빠져버린다. 세 번째, 문재인의 기념사는 당시의 시대 상황과 연결을 해서 정치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버린다. 네 번째,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상황극 같이 연출을 해서 국민들의 뇌리 속에는 그런 잔영만 남도록 한다.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현충일 추념식이 김원봉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를 끓게 만든 것처럼 이번에도 이 영혼 없는 국가보훈처, 제가 국가보훈처가 아니라 국가반역처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이 보훈처들이 또 쓸데없는 장난을 저질러서 많은 국민의 분노를 샀습니다. 천안함 연평해전 연평도 피격, 이 세 가지 사건, 국방부가 서해 소의 날로 특별히 기념을 하는 이 세 사건의 유가족들을 아예 처음에 초청 대상에서 빼버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석 인원이 평상시에 8,000명에서 300명 정도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행정상의 실수가 있었다는 이런 두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런 반역적인 거짓말을 해대리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의 뇌리 속에는, 문재인 좌파 정권의 뇌리 속에는 천안함이라든가 연평해전이라든가 연평도 피격, 북한과 관련돼서 불쾌한 어떤 관계가 조성이 될 수 있는 이런 사건들은 되도록이면 뒤로 제쳐버린다. 이런 의식이 아주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는 겨우 7명을 초청을 하는 이런 아주 모욕적인 행태를 벌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각종 이 보훈 유공단체들의 회장이 같이 헌화를 하는 맨 처음의 행사가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눈여겨본 것은 코로나 사태로 이 순직한 국가공무원 두 사람의 미망인들은 그 헌화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원래 현충일이라고 하는 것은 Memorial Day, 무엇을 메모리하느냐. 원래 현충일에 생긴 개념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외침으로부터 바깥의 공격이라든가 전쟁에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산화해온 그런 어떤 호국 영년, 순국 선열들, 독립운동가들, 이런 사람들을 기리는 국가기념일입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이 민요, 백학, Fight Crane, 제2차 세계대전을 포함을 해서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많은 수많은 전쟁에서 러시아를 위해서 싸우다 죽은 젊은 영혼들, 그 영혼들이 아마도 백학이 되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노래를 만든 백학 민요. 이런 미모리얼 데이의 기본적인 정신은 전쟁터에서 산화한 호국 영령들을 기리는 것입니다. 보통 공무상에 순직한 in the line of duty. 예를 들자면 소방 공무원들 아니면 무슨 이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들 아니면 이 산불이라든가 홍수라든가 재난 피해를 막다가 이 순직한 공무원들,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다가 과로나 또는 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 이런 공무상 죽은 사람들의 죽음도 대단히 가치 있는 것이지만 어쨌거나 그들은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임무를 다 하다가 공무상 순직한 것입니다. 어떤 이 국가 전체의 미모리얼 데이의 개념으로 보자면 그들은 제2전선, 제3전선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대전 국립현충원에는 그런 순직 공무원들을 위한 묘역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같이 기리는 것은 중요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1의적 의미는 호국 영령과 순국 선열들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천안함, 연평, 해전 이런 연평도 피격의 피해자들, 공산주의 집단, 북한 공산주의의 공격을 받아서 무고한 희생을 치러낸 군인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희생당한 사람들을 기리는 것. 반면 이 국가보훈처라는 것이 지금은 국회의원을 그만뒀습니다만 손혜원 아버지 손용우 대표적인 공산주의자, 북한 정권과 내통을 했고 남한에서 남로당 활동을 했던 손용우를 문재인이가 직접 서운을 하게 된 이런 기가 막힌 일. 그리고 북한 공산주의 정권의 수립에 기여를 하고 요직을 맡았으며 6.25 한국전쟁 침공의 이 침공 전쟁에도 깊이 관여한 김원봉에게 서운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보훈처 산하의 이 머리가 비어있는 공적심사위원회 위원들, 좌파위원들. 자, 이 국가보훈처가 대한민국에 끼친 세 번째 해악은 문재인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임기가 수개월이나 남아있는 윤봉길 의사의 손녀 윤주경 독립균형관장을 강제로 쫓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많은 국민의 반발이 있자 청와대는 발뺌을 했고 결국 보훈처의 시도는 실패했고 윤주경 관장은 지금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현충일 추념식에 역시 노래와 연주, 감상적인, 예를 들자면 비목을 트럼펫으로 연주한 것, 그리고 Going Home이라고 하는 비발디가 작곡한 그 노래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이 연주한 것이라든가, 그러나 문재인의 현충일 추념식에서도 한국전쟁이 북한의 침공으로부터 비롯됐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리처드 용재 오닐이 천안함 피해 용사들의 묘역에서 연주를 했지만 그 천안함이 북한의 잠수함의 폭침으로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아나운서의 설명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코로나 순직자들 또는 소방관들 또는 이 각종 재난에 대처하는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의 죽음을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의사자들. 그러나 국가 현충일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이 국가를 위협했던 적으로부터 희생되거나 그 적과 싸웠던 코로나나 산불이나 또는 각종 홍수나 이런 것들은 재난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재난과 전쟁, 재난과 적의 침공은 100% 다른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국가보훈처가 국가반역처로 돼서 국민들에게 분노를 자아내고 그리고 호국 영령과 순국 선열들의 영혼에 이 침을 뱉는 이따위 행동을 언제 어떻게 멈춰야 되겠습니까? 문재인은 서해 수호의 날, 재작년에는 일부러 서해 수호의 날에 참석하지 않고 대구에 있는 칠성시장을 방문을 해서 자신을 지지하는 당원들을 대거 동원을 하고 경호원의 이 기관단총이 외부에 노출되는 이런 사건까지 저지르면서 서해 용사들을 모욕했습니다. 김여정이가 부추기는 놈, 못 본 척하는 놈, 자신을 향해서 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대번에 4시간 반 만에 통일부에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국가의 자존심은 내던지고 호국 영령과 순국 선열들 앞에서 추념식을 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그 추념식에서도 북한의 침공, 북한의 폭침 이런 말은 대통령의 입에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문재인 좌파 정권이 좌파 연합 다 합쳐서 190석을 얻은 이후로 각종 이념 전선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미래통합당은 이념 전쟁을 포기할 겁니까? 그저 부르는 대로 매번 기념식에 참석해서 꺼다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만 있을 겁니까? 감사합니다.